만해 한용운 선사 탄생지 충남 홍성에서 학술회의와 열반 78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덕숭 총림 소덕사는 생가터를 중심으로 만해 선사의 유지를 담는 사찰 건립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조계사, 봉은사, 통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49일 정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입적한 서구자 지묵스님 답이식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엄수됐습니다. 6.25 72년을 맞아 육군 5군단 법당 호국 금강사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군의 희생을 기리는 위령대제를 봉행했습니다. 6.25 기념일이었던 지난 주말 경남 김해 충원탑에선 가야불교 문화원의 추모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경기도 고양 길상사에서도 호국영령 위령제와 천도법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개혁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사 탄생지 충남 홍성에서 스님을 기리는 학술회의와 열반 78주기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30년 만해 선사 선양 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덕숭 총림 수덕사가 이제 생가터를 중심으로 선사의 유지를 담는 사찰 건립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아버지 한흥중과 어머니 온양방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이 태어난 곳 충남 홍성에서 선사의 독립운동 정신과 불교계의 공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는 충남 홍성 생가터에서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을 제목으로 학술회의와 78주기 추모 다례를 봉행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홍성군이 후원하고 조계종 홍성주지협의회와 만해학회, 내포문화진흥원이 주관해 열린 행사는 2022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한국문학사에 빛나는 선구적 시인이자 불교계 혁신 대중화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사의 뜻을 이어받아 30년 전 만해학회를 창립하고 수덕사에서 열반 48주기 추모 다례를 시작해오다 이번에 선양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열반 추모 다례를 지낸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와 그리고 추모 다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만해 선사 정신을 이어받는 선양 사업에 수덕사 덕숭 총림 대중들은 만해 생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찰 건립과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개식에 이어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김광식 교수가 만해 한용운과 홍성을 기조 발표했습니다. 홍성과의 연계와 연관성을 조명하고 정리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그 학술 세미나의 기조와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수덕사 주지 정목 스님이 헌양 헌화하고 직접 축원한 한용운 스님 78주기 추모 다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덕사는 만해 스님 탄신 다례를 모셔왔지만 이번에는 열반 다례로 대중 스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추모 다례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옮겨 원광대 김진병 명예교수의 만해학보 30년 개제 논문의 특성과 연구주제 추세 분석, 고암 이영로 생가 기념관 한건택 명예관장의 만해 한용운의 출가 전 홍성 행적과 사상, 만해 문학에 나타난 홍성의 표상, 만해 한용운의 스토리 밸류 등이 발표됐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만해학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쪽에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밖에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노래로 만나는 만해 한용운을 제목으로 렉처 콘서트도 펼쳐졌습니다. 수덕사는 30년 전인 48주기를 기해 1992년 6월 29일 경내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를 시작했으며 다음 날인 6월 30일 선사의 고향인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만해학회 창립 학술대회와 만해문학의 밤을 개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을 앞두고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49일 정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봉행된 백중 입제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참 나를 찾고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봉행된 백중 입제법회. 때이른 초여름 무더위에도 경내는 돌아가신 조상과 먼저 보낸 인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부대중으로 북적입니다.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는 떠난 이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49일 동안의 백중맞이 기도 정진이 시작된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의 모습입니다. 조계사에서는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을 초청해 백중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묘허 스님은 조계사 대중 법문을 통해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라며 먼저 떠난 영가와 백중 기도에 동참한 사부 대중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나를 찾기 위한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내가 아니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적에 인연 있는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참 내가 아니에요. 도심 속 천년 고찰 서울 봉은사에서도 백중맞이 기도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백중맞이 기도 정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용맹 정진을 통해 먼저 떠난 이와 남아있는 이 모두를 위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도제, 백중, 49제 다 공덕을 지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업장의 덩어리를 조금씩 그 공덕의 힘으로써 소멸시킨다. 우란 분절로도 알려져 있는 백중은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의 전통 명절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안거를 마치던 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은 이제 조상의 은혜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체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백중 49일 기도는 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불기 2566년 백중을 앞두고 영축 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도 백중 49일 천도기도 입제식이 열렸습니다. 입제식에서는 조계종 계단위원이자 통도사 유런장인 덕문 스님이 법사로 나서 백중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통도사 백중 49일 천도기도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봉행되며 서추감 감원 우진 스님과 반야암 감원 지안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통도사 강주 이내 스님 등이 법상에 오릅니다. 49일 천도기도는 오는 8월 12일 오전 9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 법문을 끝으로 회양합니다. 지난 23일 입적한 서구자 지묵스님 다비식이 지난 주말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엄수됐습니다. 평생 올곧은 수행자의 모습을 간직했던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원로와 문도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입적한 스님의 법구가 다비식이 진행되는 송광사 연화대로 이운됩니다. 이윽고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가 연기와 함께 화염에 휩싸이자 스님과 신도들은 연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한 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지묵 스님의 답이식이 지난 25일 스님의 출가 사찰인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묵 스님 답이식에는 도반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 스님들과 문도 스님, 불자 등이 동참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은 수행자의 표본으로 중생구제의 모범을 보였다며 스님의 생전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사바세계 인연을 다 하셨으니 격렬하게 머물지 마시고 속한 사바에서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사께서 떠나신 빈자리는 크지만 스님께서 남긴 발자취는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추모했습니다. 속히 환도 중생하셔서 우리 송광사 대중들과 같이 다시 한번 중생들을 위한 구제에 손길을 펴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1976년 송광사에서 법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송광사 총무와 길상사 선원장, 법련사 한주 등을 역임했습니다. 생전 미국 고려사와 프랑스 길상사 등에 머물며 해외 전법 활동에 힘썼습니다. 또 BBS 불교방송에서 신흥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송 포교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불교방송 신흥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법향으로 불자와 비불자를 막론하고 삶의 어둠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이 그 얼마였겠습니까? 장흥 보림사 주지를 지낸 뒤 토굴에서 수행 생활을 해온 스님은 지난 23일 세수 75세, 법납 47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불심 깊은 장군의 원력으로 창건된 육군 5군단 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군의 희생을 기리는 위령대제가 봉행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호국 금강사 합동 위령제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전쟁 추모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육군 5군단.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만큼 희생자가 많았던 역사적 아픔이 깃든 곳입니다. 72년 전 낯선 이국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을 바친 16개국 참정 용사들의 위패가 봉안되고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목탁 소리가 사양산 기슭을 휘감습니다. 5군단 영해 군 법당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된 호국 영령 합동 추모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희생된 유엔군과 국군의 넋을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천도 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이와 같이 호국 영령들을 위해 훌륭한 천도제를 이 자리에서 모시는 것은 호국 영령들에게는 이 이상 더 큰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고 정동호 장군이 5군단장 시절 사제를 털고 각계의 후원을 얻어 지난 1984년에 창건된 호국 금강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위령대제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영내에 있던 작은 법당이 오늘날 어엿한 가람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 장군의 원력은 군 포교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가 불자의 원력은 군 불교 발전과 포교를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그러니까 후세들도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천도제엔 조계종의 군 포교 전담 기구인 군종 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이기우준 5군단장, 여일 조승한 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이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 전해지길 염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희생된 일체 영령들,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이 모두를 이 날에 천도시킴으로써 우리 지구촌 전체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 깊은 장군의 보시와 헌신으로 세워진 호국 금강사는 부처님 자비 사상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호국 도량으로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6.25 기념일이었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는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종교의식이 이어졌는데요.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원탑에선 가야불교 문화원이 마련한 추모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김해시 위령탑에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산한 군인과 경찰, 민간인 희생자 등 1000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높은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추모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제1국가는 꺼져가는 조국을 붙잡고 그대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고, 나라 사랑을 대대로 이어가겠다고 우리가 맹세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날 추모 위령제는 도량을 정화하고 6.25 희생자들과 호국 영령을 청하는 영반 시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해 지역 스님들과 유족회, 시민 불자들의 분향과 헌화, 추모 음성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렀던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성을 발언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위에 우리 국민은 가슴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과 나라의 영웅은 기어이 우리가 이룰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생전에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특히 이날 김해 불교계는 노후화된 충원탑의 이전 확장을 통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추모의 공간,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충원탑이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호국영들의 을을 잊지 않는 그런 360을을 잊지 않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고의 교육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야불교문화원은 매년 6월 25일 당일 충원탑에서 추모 위령제를 봉행하고 애국정신 함양과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경기도 고양 길상사는 한국전쟁 72년을 맞아 경내 미륵대불전 앞마당에서 제11회 호국영령 위령제와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도법회는 희생 영가들을 부르는 청운과 이웃의식, 현화, 추모사, 추모법어, 발언문, 추모곡, 추모시 낭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했다고 해도 그런 역사적인 비극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참석자들은 길상사에 조성된 통일 미륵대불의 원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가득 퍼져나가기를 발언했고, 16개국 유엔 참전국 전몰용사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생명체가 숨쉬는 이 땅 여기저기에 선열들이 숨결이 곳곳에 서려 있음을 느끼며 이 시간 참다운 나라 사랑의 마음은 더욱 깊이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주먹밥 먹기 체험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을 떠올리면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서울경찰청이 도난문화재를 다시 찾는 일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갑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비지적 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등 불교 문화재 도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과거보다 크게 좋아졌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불교 문화재는 특정 종교의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문화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조계종 호법부장 현민 스님과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경찰의 도난문화재 수사 관련 조직이 개편돼 노하우를 가진 수사관들에 대한 서울경찰청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로 발령받기 전 통도사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고 울산 문수사도 즐겨 찾았다며 불교계와의 개인적 인연도 소개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이 중국의 고승 청량 진관 스님의 화엄경 소초를 번역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일부를 종단에 기증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최근 통도사에서 봉정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 13권을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혼자 힘으로 큰 일을 해냈다고 격려했으며 이에 수진 스님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3차 번역본을 출간했다며 앞으로도 화엄경 번역과 출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량 스님의 화엄경 소초는 대소승의 경과 노는 물론 유가와 노장까지 넘나드는 상세한 해설로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히지만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사상으로 그동안 번역본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관음기도도량 여수 향일암이 삼성각 이축 낙성식과 치성광열애불 점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화엄사 한주 종두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점원법회는 향일암 주지 지인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신도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인 스님은 4년간의 주지 소임을 회항하는 인사를 전했으며 점원법회에 이어 대웅전 앞마당에선 스님과 신도, 관람객들이 어우러진 치성광열애 부처님 점원법회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여수향일암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원효대사가 창건한 관음기도 도량이자 일출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